안녕하십니까. 함께 공부하며 성장하는 TV 우공이산 주식TV. 자, 이번 시간은 어제 미국 증시 이제 주간 흐름 마무리가 됐는데, 자, 마무리를 보고 이제 향후 흐름이나 우리 시장 어떤 식으로 흘러갈 수 있을지 상황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자, 금요일 어제 마무리가 아주 안 좋게 끝났어요. 그렇죠. 우리가 어제 라이브 할 때까지만 해도 선물지수가 거의 회복을 다 해서 하고, 장 초반, 미국 지수 장 초반까지만 해도 상승을 시도하면서 좋은 흐름을 보이려고 했었어요. 갭 상승까지 시작하면서. 그쵸? 자, 그런 흐름을 보이려고 했었으나, 이제 장 중반 이후죠. 이제 러시아 전쟁 우려, 그런 뉴스로 인해서 폭락이 나왔습니다. 급락이 계속해서. 그렇죠? 투자 심리가 그만큼 위축된 상황이고, 상승을 시작했어도 올라가지 못하고 자꾸 이렇게 밀리다가, 힘없이 밀리다가 또 결국은 그런 뉴스가 나오니까 또 급격하게 폭락을 하는, 자, 그런 모습이었죠. 저 다우, S&P 다 똑같습니다. 자, 지금 시장의 상황은 지금 러시아 전쟁이 일어나건 아니건 일단 지금 이런 재료로 가지고 시장을 빼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어차피 지금 이렇게 강하게 빠지는 이유는 많이 올랐기 때문에, 과거부터, 그렇죠? 과거부터 지금 쉬지 않고 꾸준히 계속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자, 지금은 흔들리는 구간이 당연히 필요한 상황이고, 지금 이제 금리 인상이라든지 조기 긴축이라든지 러시아 전쟁, 자, 이런 재료가 나오면서 이제 그 빌미로 시장이 조정을 받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하락이든 조정이든. 그렇죠? 지금 여기서 이제 얼마만큼 빠질 것이다, 자, 이런 부분은 솔직히 예측은 불가능합니다. 정확하게 어느 정도까지 빠질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대응을 준비하는, 그 정도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지, 이 하락 추세가 계속될 것이다, 그거는 또 맞지 않겠죠. 언젠가는 또 추세가 전환이 될 거고, 하지만 지금 당장에 짧게 볼 수 있는 흐름은 조정을 당연히 생각을 해야 된다, 그런 부분인 거예요. 자, 잘 생각을 해보시면, 제가 설명을 드릴 때도 이때부터 계속 말씀을 드리죠. 이렇게 이탈을 하고 나면, 여기서도 이제 20주선을 이탈을 했을 때도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었고, 그렇죠? 추세가 깨졌다, 중장기 추세가 깨졌다, 이제는 조심을 해야 된다, 나스닥 미국 지수, 그렇죠? 그리고 여기 20주선 돌파를 시도를 하지도 못하고 60주선까지 이탈을 했고, 폭락이 나왔었으니까. 그리고 이제 단기 바닥을 잡아주고 반등을 시도했었으나, 자, 60주선에 돌파를 안착하지 못하고 윗꼬리를 만들고 내려왔을 때도 역시나 이 돌파가 쉽지 않을 것이다. 다음 주에 이렇게, 이번 주겠죠. 이 당시에만 말씀드릴 때 다음 주에 여기 돌파를 하고 위에서 안착하는지 봐야 된다. 만약에 돌파를 하지 못하고 음봉을 맞거나 밀려버리면 저기가 위험할 수도 있는 위치다. 그렇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되는 구간이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는, 자, 지수 흐름이 차트대로 흘러가진 않지만 차트를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예전처럼 그냥 이렇게 우상향 추세가 이쪽으로 이렇게 올라갈 때는 대충 적당히 사도 계속 놔두면 올라갑니다. 무조건 수익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지금은 그게 아니랬잖아요. 중장기 추세가 꺾였다 했잖아요. 이렇게 밑으로. 그렇죠? 이제 꺾여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냥 사서 놔두면 이게 꺾여 내려오는데, 이게 그냥 대충 사서 놔뒀을 때 이게 수익이 나겠습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런 부분을 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차트를 봐야지 그런 부분이 확인이 될 거 아니에요. 예전처럼 무작정 사놓고 상승을 기다리는 그런 시장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런 포인트에서는 현금을 확보해야 된다. 우리 지수도 역시 마찬가지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렇죠? 이런 구간을 말씀을 드리면서 저항 구간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게 다 이런 이유가 있는 거예요. 지금 물론 러시아 전쟁이 지금 발생할까 하는 그 두려움에 지금 미국 증시가 금요일 밤에 급락을 했는데, 지금 바이든하고 이제 푸틴하고 이제 통화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그쵸? 통화를 해서 조금 진정시킬 수 있을지, 자, 그 부분이 일단 관건인데, 자, 그 부분이 잘 해결이 된다 하면 미국 시장은 오히려 월요일 미국 선물 지수가
좀 꽤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잠시 이런 장대 음봉이 나오긴 했지만, 주봉상 음봉이 나왔지만 또 갭상승을 살짝 시작하면서 다시 여기 돌파를 시도를 한 번 더 할 수 있는, 자, 그런 흐름을 생각은 해볼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추세가 금방 돌아가진 않는단 말이에요. 지금 제가 봤을 때 이 추세는 한 방에 이 상승 전환을 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일단은 힘싸움을 계속 해야 되고, 저 워낙 많이 올랐었기 때문에 분명히 이런 구간이 필요합니다. 더 내려갈 수도 있는 거고, 이런 쌍바닥을 확인을 할 수도 있는 거, 여기가 지켜질지 일단 당장은 지켜준다고 생각을 하고 보고는 있지만, 이 부분도 장담을 할 수는 없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상황을 생각을 한다면 항상 조심을 하시면서, 이제 무조건적인, 예전처럼 무조건 올라갈 거니까 대충 사놓고 상승만 기다리는, 자, 그런 상황은 절대 아니라는 걸 생각을 하시고, 가지고 있는 돈이든 아니면 종목이든, 자, 조금 유연하게 대응을 하셔야 돼요. 그 부분을 잘 체크를 하시고, 자, 일단 중요한 거는 뭐 러시아 전쟁이 발생되든 안 되든 모두 다 크게 안 되든 지금 상황은 지수가 조정을 받는 구간이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고, 전쟁이 발생이 되면 단기간에 큰 충격은 생길 수 있겠죠, 당연히. 이게 뭐 전쟁이 크게 발생이 되느냐, 이게 전쟁이 작게 아주 소규모로 이렇게 되느냐, 잠깐 생길라 하다가 그냥 뭐 끝나느냐, 이런 부분이 중요하겠죠. 하지만 지금 그 부분까지 우리가 알 수는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혹시라도 뭐 이런 공격이라든지 러시아의 공격, 아니면 뭐 이 공격에 대해서 뭐 미국의 반격 뭐 이런 상황이 생긴다 하면은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생길 수 있다고 일단 생각은 해야 되고, 물론 안 날 확률은 높겠죠. 저는 일단 전쟁까지는 발생이 안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하지만 뭐 공격은 나올 수 있다고 그런 생각도 들고 있거든요. 저는 솔직히 큰 전쟁이 발생되지는 않겠지만, 잽이라든지 뭐 건투로 치면 잽같이 그냥 간을 보는 그 정도의 흐름은 충분히 나올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 우리는 준비를 좀 해야 돼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차트 상으로만 봤을 때는 이 구간은 일단 저항으로 이제 완전 잡혔죠. 지금 금요일에 장대음봉을 맞아버리면서 이제는, 자, 최악의 경우에는 이렇게까지도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나스닥이. 그렇죠? 물론 이렇게 안 가고 안 가야 되고 안 갔으면 좋겠지만 차트 상으로는 그렇게 갈 수도 있다고 지금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누구도 알 수 없는 겁니다. 여기서 이 구간에서 지켜주고 이렇게 반등을 해줄 수도 있지만, 가는 척 하다가 이렇게 이탈을 시킬 수도 있어요. 지금 재료가 몇 개 있잖아요. 그렇죠? 러시아 전쟁이 진짜로 발생한다든지, 아니면 뭐 조기 긴축을 빌미로 해서 그 핑계를 대면서 강하게 시장을 밀어버릴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이거는 시장을 움직이는 주도 세력의 의도대로 흘러갈 거예요. 나중에 그 부분은 우리가 정확하게 파악을 할 수 없으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어떻게 될까, 이 부분을 생각을 해놓고 그런 준비를 해놓는 거지. 우리가 그 의도를 정확하게 알죠. 지금 그 사람들의 의도는 여기서부터 나왔잖아요. 어느 정도 이런 구간이 나왔을 때부터 지금은 방향을 밑으로 잡을 것이다, 의도를 보여준 거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그래서 여기서 의도를 또 보여준 거죠. 이제 당장 위로 올릴 생각이 없다. 당장 급하게 여기를 이런 구간까지 회복시킬 생각이 없다. 이게 지금 보여준 의도예요. 차트에서 나온 거예요. 이런 게 좀 돌파를 실패하고 음봉을 만들어 놨다는 거는 주도 세력이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그럼 미국 증시가 그렇게 된다는 거 우리 증시도 따라간다고 봐야죠. 미국 증시가 이런 흐름이 나오고 만약에 점점 조금씩 내려간다고 했을 때 우리가 이렇게 될 수 있겠냐는 거죠.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물론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이제 우리 증시 차트로 봤을 때는 주봉상 이 120주선을 지켜주면서 그냥 여기 그냥 눌림을 좀 더 주더라도 여기서 이렇게 조정을 받고 이렇게 올라가는,
자, 그런 흐름이 나와주는 게 가장 좋은 시나리오긴 하죠. 하지만 그렇게 될지 안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맞죠? 정확하게 알 수 없단 말이에요. 대비를 해놔야 되는 거예요. 이탈 가능성도 충분히 대비를 해야 되고, 월봉상으로 보면 역시나 지금 코스피는 그나마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강하게 버텨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구간에서 저점을 찍고 급락 후 저점을 찍고 반등을 지금 어느 정도 시도는 해놨단 말이에요. 아직까지는 양봉으로 유지되면서 버티고 있지만 역시나 지금 미국 증시에 큰 조정으로 인해서 아니면 또 우리 증시에 또 돌발 악재라든지 그런 게 있다 하면 여기 이 양봉 자체가 지금 이제 2월 초인데 이달 말까지 여기서 유지가 되냐는 거죠. 만약에 상승을 더 이상 시도하지 못하고 밑으로 방향을 잡아버린다면 여기는 이제 또다시 돌파를 시도했다가 이런 중장기 이평선 여기를 돌파를 실패하고 밀려버리는, 돌파 시도했다가 밀려버리는, 이렇게 차트상으로는 이런 모양이 나올 수 있겠죠. 음봉이 크게 파란색이 되겠죠. 이게 지금 양봉이지만 더 밑으로 빠지면 이렇게 음봉이 하나 크게 나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지금 그렇게 치면 이렇게 내려왔다 반등을 하고 내려왔다가 다시 반등을 했지만 밀려버리기, 계단식 하락이 충분히 생길 수 있는 구간이라고 봐야 되고, 그렇죠? 지금 이 구간을 지지해 주느냐, 지금 이 구간 어찌 보면 지지하고 첫 번째 반등이 나온 건데, 지금 여기가 지금 첫 번째 구간이잖아요. 그렇죠? 여기를 지지하고 이제 첫 번째 반등이 나온 건데, 한번 반등을 했다가 다시 내려오면 여기가 이제 무조건 지지된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럼 여기를 만약에 이탈을 한다. 그러면 이제 이런 구간 60월선 여기 일단 이 구간에서 한번 테스트를 하겠죠. 이런 고점을 뚫었던 구간. 근데 여기가 또 무조건 지지되냐, 그렇게 볼 수도 없단 말이에요. 가장 좋은 구간은 이런 구간이 어찌 보면은 가장 좋은 구간이겠죠. 이 정도까지 오면은 가장 좋다고 말을 할 수는 있지만 여기까지 오겠냐, 그 부분은 이제 알 수는 없죠. 여기까지 안 와야 되겠죠. 당연히 오지 않아야 되는 구간이긴 한데 그건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이제 이 시장을, 우리 시장이나 해외 시장을 움직이는 주도 세력들이 어떤 마음을 먹었느냐에 따라서 그건 정해질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빠졌다가 여기까지 올라갈지 누가 알았습니까? 몰랐죠. 이것도 시장이 올리려는 주도 세력들이 다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이렇게 올린 것처럼 여기서 이제 빼긴 할 건데 어디까지 뺄 것이냐, 그렇죠? 코로나 이전 단계인 이 정도까지 뺄 것이냐, 자, 그 부분이 이제 관건이라는 거죠. 그렇죠? 예측을 하기보다는 이제 대응을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우리가 지금 코스피 양봉이지만 음봉으로 전환된 가능성도 생각을 해야 되고, 시가를 이탈하면 음봉이 전환되면 매도세가 나올 수 있다. 그럼 투매가 나올 수 있다. 그랬을 때 여기 쌍바닥을, 이 구간을 지켜줄 것이냐, 지켜줄 것이냐, 그 부분을 일단 무조건 우선적으로 봐야 될 것이고, 그렇죠? 그리고 지금 코스닥도 마찬가지죠. 코스닥은 지금 더 안 좋습니다. 차트가 게임주의 폭락으로 인해서 코스닥이 많이 빠지면서 더 안 좋아요. 벌써 음봉이 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월요일에 또 갭하락을 시작하면 더 밑으로 밀릴 수도 있는 그런 모습이 나와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너무 위치 자체가 좋지 않고 지금 흐름 자체가 어느 정도 더 빠질 수 있다는 상황을 무조건 생각을 해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수금을 확실한 이유가 지금 상승장이 아니기 때문에, 아까 계속 말씀드렸죠. 상승장일 때는 아무 때나 사놔도 수익이 납니다. 기다리기만 하면. 상승장이니까, 그렇죠? 아무리 안 좋은 종목을 물리더라도 진짜 최악의 종목이 아닌 이상은 대충 사도 수익이 나는 구간이 대세 상승 구간이에요. 왜? 우상향이니까 전체적으로 무조건. 근데 지금은 그런 시장이 아니란 말이에요. 바뀌었단 말이에요. 지금 이렇게 방향이 밑으로 꺾인 상태인데, 그렇죠? 중장기 이평이 다 이렇게 밑으로, 주봉상 중장기 이평이 모두가 지금 이제 방향을 밑으로 꺾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하락 추세라든요. 이게 바로 돌파가 안 된다고 계속 말씀을 드리죠. 그렇죠? 지금 반등이 나왔을 때 여기서 만약 여기까지 바로 갈 것이냐, 못 간다고 보거든요. 저는 당장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이거는 이 수많은 매물들을 지금 여기서 돌파를 하고 갈 수 있겠습니까? 이게 돌파를 하려면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와야 되는데, 신규 자금이. 그렇죠?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위에 물려있는 이 수많은 거래 대금들, 그렇죠? 얼마나 많이 물려있겠어요. 그렇죠? 지금 여기까지 치면, 그렇죠? 엄청나게 많은 대금이 들어와야지 이거를 뚫을 수 있는데, 이게 쉽게 되냐는 거죠. 안 된다는 거죠. 한 방에. 그렇죠?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다.
저 이제 추세 전환하는데도 시간이 좀 걸릴 것이고, 그 전환하는 기간 동안 어떤 식으로 흘러갈 것인지, 천천히 계단식으로 내려갈 것인지, 아니면 어느 정도 가격권을 정해놓고 이렇게 박스권으로 그냥 움직이면서 그런 흐름을 만들어 줄 것인지, 이제 그 부분은 시장을 보면서 우리가 준비를 하고 대응을 해야겠죠.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야 되고, 당장에 이렇게 폭등이 나와서 여기까지 상승을 할 것이라는 생각은 일단 안 하셔야 됩니다. 진짜 시장에 엄청난 호재가 나오면서 거래대금이 엄청나게 터지기 전에는, 아시겠죠?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고, 자, 당장 월요일이 궁금하실 거지만, 자, 하실 거니까 일단 월요일 흐름을 잠깐 보면, 자, 미증시가 이렇게 빠졌어요. 지금 많이. 그쵸? 많이 빠지고, 봐도 뭐 마지막에 어느 정도 빠졌다가 다시 회복을 했다가 이런 모습이 나왔는데, 자, 야간 선물은 한 0.67% 그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0.6%로 돼 있는데, 그렇죠? 생각보다 미국 증시 폭락한 거에 비해서는 많이 빠진 건 아니에요. 지금 이미 선반영이 된 부분이 좀 있고, 그렇죠? 그리고 생각보다 많이 빠진 건 0.6% 정도. 근데 월요일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푸틴하고 바이든이 이제 통화를 해서 전쟁에 관련해서 어떤 해답이 나오느냐, 전쟁은 없다 이런 식으로 나온다든지, 아니면 좋은 결과를 이끌어냈을 때는 장중 8시에 시작하는 미국 선물지수가 아마 급등을 할 수 있겠죠. 급등을 하면 이 하락은 어느 정도 이제 없어지면서 보합권 시작이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 결과가 중요하겠죠. 그 결과가 만약에 나쁘다 하면 월요일에 미국 선물 지수가 또 빠질 수 있으니까 이 지수도 더 밑에서 시작할 수 있는, 그렇죠? 이 시초가가 어떤 식으로 형성될지 지금은 알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이제 주말 동안 호재가 나오느냐 악재가 나오느냐 그 차이에 따라서, 자, 우리가 여기서 이제 당장은 마이너스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더 빠진다고 시그널은 나오고 있지만, 그렇죠? 그 통화 결과에 따라서, 네, 지금 보시면은, 자, 한미영, 우크라이나 철수, 지금 뉴스가 하나 나왔어요. 러시아 침공 임박 45분. 이런 뉴스는 좋은 뉴스죠. 지금 방금 나온 뉴스인데, 그쵸? 지금 45분이나 나왔어요. 그쵸? 자, 허위 공세, 그쵸? 이 서방 공세 내용은 좋습니다. 지금, 그쵸? 우크라이나 철수를 권고하는 국가들 늘어나는 추세다. 그쵸? 지금 그런 러시아 침공 관련해서 시장이 폭락을 했는데, 지금 이런식 러시아에서 자기들은 안 할 것이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뉴스가 계속 주말 동안 나오면서 전쟁에 관한 이슈가 사그라들면 금요일에 이런 개파락은 다 없어질 수 있어요. 지금은 이거는 금요일에 미국 선물지수가 미국 지수가 급락을 했기 때문에, 러시아 전쟁 관련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래 만들어진 것이고, 우리는 주말 동안 괜찮은 뉴스가 나오면 그렇게 하락을 안 하고 시작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너무 겁먹지 마시라. 전쟁은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 아무도 알 수 없다. 그러나 큰 전쟁은 일어나지 않을 확률이 높다. 왜냐면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세요. 전쟁을 할 건데 미리 내가 여기를 둘이 친구끼리 싸울 때도 내가 먼저 때릴 거다. 여기서 때릴 거다. 몇 초에 때릴 거다. 2시 정하게 내가 너를 때릴게. 이렇게 공개하고 싸우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지금 16일날 러시아가 침공을 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16일날 침공을 한다고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게 정확하게 맞을까요? 아니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누가 전쟁을 하면서 기습 공격을 하지, 지금 공격을 할 거니까 뭐 준비해놔라 이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전쟁을 한 사람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싸움을 해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아니, 못 이기거든요. 그렇죠? 친구끼리 싸워도 내가 지금 때릴게 하고 때리면 다 막히잖아요. 똑같습니다. 이런 거는. 그래서 저는 뭐 16일날 전쟁이 나온다는 그 말은, 러시아 침공이 나온다는 말은 거짓인 것 같고 그렇게 안 될 확률이 높다고 보지만, 또 그건 알 수 없는 부분이니까 일단 이거는 우리 주말을 좀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주말에 시간을 두고 뉴스가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좀 기다려 보면서 차차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미리 너무 겁먹고 겁먹지 마시라는 거죠. 아시겠죠? 자, 일단 충분히 빠질 수 있다는 생각은 뭐든 하셔야 돼요. 해놓고 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여기서 이렇게
지키고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시장의 흐름이 뭐 여기까지 올라간다가 아니에요. 지금은 추세가 하락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 반등이 나온다. 아니면 또 내려가는 척하다 올라가고 올라가는 척하다가 내려오고 이제 뭐 계단식으로 천천히 빠지느냐, 지금 그런 흐름이 나올 수도 있느냐, 이런 거를 우리는 생각을 해놓고 방향이 어느 쪽으로 흘러가느냐에 따라서 대응만 잘 하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미리 고민을 하지, 너무 큰 걱정을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물론 빠지든 안 빠지든. 아시겠죠? 자, 제가 오늘 원래 영상을 안 찍으려고 했는데 그 내용은 많이 빠질 수도 있다는 식으로 얘기는 했지만, 그쵸? 이런 거는 생각을 해 놓으시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지금, 그리고 당연히 아셔야 되는 건 지금 상승장이 아니고, 그쵸? 추세 하락이라는, 자, 그런 내용인 거를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고, 그쵸? 자, 지금, 또 지금 보면 또 16일 러시아 침공 가능, 이런 이런 뉴스가 또 나오잖아요. 지금 어떤 정확한 상황인지 알 수가 없어요. 계속 이거는 뉴스가 계속 나올 건데, 이제 나중에 기다려 봐야겠죠. 주말 일요일까지 좀 최종적으로 어떤 흐름이 나와지는지 그건 일단 기다려 보도록 하고, 하락을 충분히 생각을 하되 당장의 폭락의 걱정은 너무 걱정은 하지 마시라. 일단 주말을 차분하게 기다려 보자고 말씀을 드려 봅니다. 아시겠죠? 자, 쉽지 않죠. 시장이 어렵죠. 항상 그래서 현금을 확보하시라고 하는 게 이유가 있는 거예요. 대세 상승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하락장이 시작되고, 이제 이 하락장이 언제까지 될지 추세가 꺾여 있는 상태에서 무작정 홀딩 하면서 100% 현금을 100% 종목을 가지고 들고 가는 건 너무 리스크가 크다는 걸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개인적으로는 빨리 이게 마무리되고 박스권을 빨리 만들어주고 추세를 돌릴 수 있는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힘든 시장이고 힘든 상황에 또 영상을 이렇게 찍을 수밖에 없어서 또 마음은 좀 무겁고, 그런데 그래도 잘 이겨내고 견뎌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좀 마무리하고 내일이 아니죠. 오늘 밤 9시에 라이브 할 거니까 나중에 라이브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